티몬이 망하면서 같이 망한 회사가 있죠. 바로 해피머니입니다. 두 기업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둘 다 상품권을 발행하는 회사였다는 것. 둘 다 자본 잠식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언젠간 망할 회사였다는 것.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갑자기 몰락을 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현상, 이거는 무언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점이 잘못됐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커머스 업계에는 어떤 변화가 불어올지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빡빡히는 이슈 맛집, 귀의 빡종원입니다. 우리나라 상품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전통의 레거시 상품권들이 있죠. 그리고 미리 이 상품을 살 수 있는 화폐를 사놓는 거기 때문에 스타벅스의 선불 충전 같은 것도 상품권입니다.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의 상품권들이 있습니다. 자, 뭐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은 상품권으로 뭘 하시나요? 상품권을 언제 쓰시나요? 이제 받으면 스타벅스 매장 가서 음료나 음식 사 먹는 데 씁니다. 저 요즘엔 안 쓰는데 어릴 때 책 살 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제 남동생 게임 캐시 뭐 할 때도 쓰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상품을 이렇게 쓰죠.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할 때 화폐 대신에 사용을 하려고 쓰는 겁니다. 유통업자들이 상품권을 팔 때에는 크게 자신들의 매출을 높이고 싶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는 그걸 이마트에 가서 쓰지 않죠. 하지만 이마트 상품권 10만 원을 받았을 땐 이마트에 가서 씁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 해피머니 상품권이라거나 그 티머니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도 발행을 했던 티몬 캐시 같은 상품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들의 목적은 물건을 팔아서 매출을 높이는 데 있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려면 상테크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상테크, 상품권과 재테크의 합성어죠. 소비자가 상품권을 구매해서 이 상테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따라와 줘야 되는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상품권을 발행하는 상품권 발행 기업이 있어야 되고요. 이 상품권을 파는 티몬과 같은 이커머스 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소비자가 사죠. 이때 뭘로 사느냐? 바로 신용카드로 삽니다. 의외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조차도 모두 실적으로 쳐줘가지고 마일리지를 준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캐시백으로 현금으로 돌려준다거나 이런 카드 혜택을 주는 카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품권을 사고 나면 이 상테크 과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간편 결제 서비스라고 하죠. 이 QR코드나 바코드 보여주면 뜩 찍어가지고 계산이 되는 간편 페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상품권을 자기네가 포인트로 바꿔주면서 현금으로 전환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요렇게가 한 패키지로 묶여지면서 상테크라는 하나의 시스템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남기는 돈이 매달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남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소소한 용돈벌이의 수단 정도로 쓰이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기업 입장으로 가면은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손해를 보는 쪽과 이득을 보는 쪽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이득을 보느냐? 일단 현금화를 담당했던 간편 결제 앱 이득을 봅니다. 해피머니 상품권을 입력을 해서 페이코 포인트로 전환을 할 때 페이코가 그 대가로 8%의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그리고 이 상품권을 구매하는 수단이 되어줬던 카드사도 이득이 됩니다. 어차피 카드 혜택은 뭘 사든 이 일정 금액 이상을 사는 사람들한테 주는 혜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득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손해를 봤는데 그게 바로 이번 사태에서는 티몬이 된 겁니다. 사실 상품권 판매는 티몬만 했던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다만 할인 폭이 얼마나 됐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5만 원권 상품권을 판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지금까지 한 7.6% 정도 할인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티몬이 5월부터 얼마나 할인을 했느냐? 8% 할인을 하기 시작을 해요. 소비자는 티몬에서 산 그 돈 그대로 현금화를 시키면서 카드사 혜택은 그대로 받아갈 수가 있겠죠.
이게 소비자에게는 더 구미가 당기는 이 혜택으로 다가가게 된 것이고 상테크의 규모를 점점 더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8%로 할인을 해준다는 거는 티몬이 자기들이 감소하고라도 깎아주겠다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마진을 하다못해 1%로 더 남기는 게 장사인데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팔았느냐, 이걸 왜 팔았느냐라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급기야 6월 달에는 10% 할인까지 불러버립니다. 미친 거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인데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 배송을 해주겠다. 이상하죠? 상품권은 보통 우리가 결제하는 순간 상품권 번호가 문자로 바로 날라오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제조가 필요하고 무슨 배송이 필요하다고 한 달 후에 배송을 해준다고 했을까? 그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유동성 확보에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티몬이 6월 중순쯤에 상품권 프로모션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거든요. 6월 15일만 해도 한 53억 원 정도가 결제가 됐습니다. 이게 원래 티몬의 하루 평균 결제 규모예요. 그러더니 7월 6일 거의 하루 결제에 900억을 찍어버렸습니다. 결제 금액의 절반 정도가 상품권 판매에서 나온 매출로 보고 있습니다. 티몬이 단순히 상품권을 받아서만 판 게 아니라 자기네가 직접 상품권을 찍어내면서 티몬 캐시 같은 경우도 10%씩 할인해서 팔았는데 티몬 캐시 역시 페이코에서 현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위시를 인수하고 뭐 다른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고객 손에 돈을 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들로도 부족하니까 자기네가 스스로 찍어낸 겁니다. 티몬이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다음 달에 보내줄게 하면서 팔면서 자기네는 그 자금을 확보를 해서 돌려막기를 했다. 이런 점에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티몬이 되는 거지만 이 대금을 뒤로 밀어주게 되면은 한 달의 시간을 놓고 보면은 고객이 티몬한테 이 상품권에서 할인된 만큼의 돈을 주고 있는 겁니다. 회사 재정이 나쁜 상황에서 이 단기 자금을 메꾸는 방법을 쓰는 건데 이 상품권을 발행한 주체도 대금을 못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 상품권을 판 업체가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상품권을 디폴트를 대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해피머니 INC도 지금 검찰이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공범이냐 아니냐를 놓고 지금 말이 많은데 살펴보면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요. 먼저 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회사들은 이 수익 구조가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상품권 회사가 1% 수수료를 먹고 사는 수익 모델인데 이게 사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상품을 사는데 쓰이는 것보다는 상테크를 하는데 많이 쓰이다 보니까 제대로 굴러갔을 리가 없겠죠. 두 번째는 직접적인 수익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이번에 티몬이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회사를 굴릴 수 있는 자금을 미리 확보를 한다는 게 있어요. 보통 상품권을 선물로 아까 받으시면 얼마 만에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상품권 업체 입장에서는 내가 6개월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이 6개월이라는 이 기간 동안의 이자놀이, 이게 이제 두 번째 수입원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수입원은 낙전 효과라고 해서 이 대부분의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쓰지 않을 경우에 이 수익이 고스란히 상품권 발행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말 꽁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해피머니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완전 자본 잠식 상태로 안 좋은 재정 구조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 외 이익 딱 하나만 플러스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세 번째 낙전 효과로 인한 수익입니다. 소비자가 깜빡하고 상품권을 쓰지 않아서 그거 주워먹는 수익, 요거 말고는 사실상 수익이 없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태로 굴러갔던 해피머니와 역시 어려운 상태로 굴러가고 있던 티몬이 우리가 상품권 발행 좀 확 늘려볼까? 이걸 우리 한번 버텨볼까?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간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의혹을 더 부추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상당히 오랜 기간 해피머니 INC는 1년에 1,500억 원 정도 상당의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티몬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5월부터 7월 이 석 달 동안 무려 평소 1년 동안 발행했던 1,500억 원의 2배인 3,000억가량의 해피머니가 유통이 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자기네들의 재정 상태를 뻔히 알면서 이 무리하게 발행 부수를 늘린 이유가 티몬과 공모를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이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상테크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상품권 발행을 무리하게 늘릴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상테크 때문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 사태에 간편결제 기업들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페이코 같은 경우는 진짜 웃긴 게 하루에 자기네 포인트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액수를 올해에 들어서만 2차례에 걸쳐가지고 2배를 늘렸어요. 이게 올해 3월달 일이에요. 올해 초면은 이렇게 티몬 사태가 터지기 바로 직전 아닌가요? 그렇죠.
굉장히 공교롭죠. 물론 의도적이진 않았겠지만 이게 본인들 기업에 이득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상테크를 점점 더 많이 할 수 있게 확대를 시켜주고 있었다. 이 자기네 유통망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이 영세한 기업에서 발행하는 신뢰도가 사실상 굉장히 떨어지는 상품권을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게끔 상장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간편결제 기업들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여기에서 무슨 상관관계가 있었냐를 이제 검찰의 수사로 밝혀내야 될 부분인데, 가장 유력한 건 해피머니와 티몬의 결합이고 간편결제 회사들까지 다 같이 짜고 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일단 뭐 이 간편결제 앱도 사실 이번에 좀 손해를 본 걸로 보여요. 이미 고객들은 다 현금화를 해서 빠져나갔는데 해피머니가 디폴트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이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이 페이코도 현금화해준 그만큼의 지금 해피머니 상품권을 환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의도적이 아니었더라도 어쨌든 간편결제 앱들도 이번 일에 굉장히 큰 동조를 했지만 사실 또 피해도 봤다, 뭐 이렇게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그 자체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상테크는 지금까지는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기업의 수익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무조건 못하게 한다라는 거는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오는 얘기가 카드도 깡을 못하게 하니까 상품권도 현금화를 못하게 해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의외로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유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델인데, 이 상품권을 상품권 발행처에 가서 필요 없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환불을 받아오는 겁니다. 상품권은 상품을 사는 목적으로만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많은 문제들이 사라지겠죠. 그렇게 되면 발행자들도 함부로 이걸 발행을 못해요. 다 부채니까. 지나치게 할인을 해서 팔면 그게 나한테 비수가 돼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러면서 반대로 기존 상품권들이 좀 반사이익을 누리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상품권들은 원래 실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쓰는 목적이 강했다 보니까 애시당초 그만큼 세일해서 팔지를 않아요. 기껏해야 2% 정도 할인을 해서 파는데, 이 상품권을 가지고 현금화를 해서 이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는 게 현실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커머스 업계에 무슨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이제 궁금증도 나오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뭐 우리나라 이커머스 업계 기존의 상품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동성을 확보를 하기는 했었겠지만, 뭐 이게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들이라면 이게 뭐 우리나라 이커머스 자체의 어떤 지각 변동을 가지고 올 정도의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다. 해피머니가 어디까지 이 그림에서 관여를 하고 있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해피머니의 묵인이 없이 이 그림에서 이러한 사단이 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 해피머니 사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비즈니스 윤리의 문제예요. 위메프가 자본 잠식 상태에 있으니까 언젠가는 피해자가 나와야 정상이지만, 구영배 대표의 횡령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이렇게 갑자기 나오진 않았을 거라는 것과 똑같이 해피머니도 계속해서 자본 잠식을 하고 있었으면 주주들은 손해를 받겠으나 이렇게 한꺼번에 피해자가 많이 튀어나오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중요하기는 하나, 비즈니스 윤리에 대한 문제를 피해자들의 피해와 눈물로 또 정쟁화를 시켜버리면요, 국민들의 관심이 꺼지고 힘들어지게 되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정부 당국은 손 놓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처음이냐? 아니란 말이죠. 우리나라에 벌써 머지 포인트 사태 있었죠. 그리고 이커머스는 아니지만 이런 일종의 폰지 형태의 영업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나온 것도 역시 루나테라 사건이거든요. 루나테라 사건 겪었고, 티몬이 또 그 비슷한 행태를 너무나 그냥 일반인이 봐도 눈치챌 정도로 버젓이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이걸 뭐라고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 당국이 반드시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비윤리적인 경영을 한 구영배 대표와 티메프, 그리고 만약에 해피머니 상품권을 발행한 회사가 같이 연관이 돼 있다면 이 회사 역시도 함께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런 사태가 버젓이 진행이 몇 달 동안 되고 있었음에도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었던 이 구멍난 행정도 결코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딱 좋아.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